2025년 2월 1일 UFC 사우디 아라비아 메인 이벤트는 전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나스루딘 이마포프의 대결입니다.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24승 4패의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6승은 KO로 서브미션은 없습니다. 이는 그의 킥복싱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35세인 그는 28세의 이마포프에 비해 나이가 많지만 키와 리치에서는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데사냐의 키는 6피트 4인치, 리치는 80인치인 반면 이마포프는 키 6피트 3인치, 리치 75인치입니다. 최근 2연패를 겪은 아데사냐는 이번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스라엘 아데사냐가 2018년 7월 TUF 27 피날레에서 브레드 타바레스를 물리친 이후 처음으로 빅페이퍼뷰 경기이며 UFC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메인 이벤트는 5라운드 경기로 진행되며 35세의 아데사냐는 이마포프보다 키와 리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아데사냐는 시티 킥복싱에서 주짓수 퍼플 벨트를 수련한 전 UFC 미들급 챔피언으로 첫 번째 임기 동안 5번의 성공적인 타이틀 방어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가 6번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를 수상했으며 노가웃으로 알렉스 페레이라를 제압한 유일한 UFC 선수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데사냐는 앤더슨 실바와 켈빈 가스텔럼을 상대로 2번이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 영예를 얻었습니다. 2009년 11월 아마추어 MMA 경력을 시작한 그는 2012년 3월 프로로 전향하여 2018년 2월 UFC에 데뷔했습니다. 그의 UFC 기록은 13승 4패이며 이 중 5번의 피니시 그리고 마빈 베토리 2회, 데렉 브런슨, 앤더슨 실바, 켈빈 가스텔럼, 로버트 휘테커 2회, 요엘 로메로, 자레드 캐노니어, 알렉스 페레이라에 대한 주목할 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패배에는 라이트 헤비급에서 얀 블라코비치, 미들급에서 알렉스 페레이라, 션 스트릭랜드,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가 있습니다. UFC 305에서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와의 경기에서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데사냐의 경쟁력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타격에서 아데사냐는 좋은 성과를 보였으며 3라운드에서 두 플래시스를 40대 31로 전반적으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서브미션 전 4라운드에서도 아데사냐는 효과적인 타격을 착지했습니다. 아데사냐의 커리어 통계에는 분당 4.0개의 중요한 타격이 포함되며 정확도는 48%, 타격 방어율은 56%입니다. 그의 테이크다운 통계는 최소한의 공격 시도 평균 0.05와 정확도 12%를 반영하지만 견고한 방어율 75%는 두 플래시스와의 경기 후 약간 감소했습니다. 아데사냐는 이 매치업에서 러시아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나스루딘 이마포프와 맞붙어 이 젊은 파이터에게 큰 기회를 제공합니다. 28세의 이마포프는 6개의 KO, 4개의 서브미션, 5개의 판정승을 포함하여 15승 4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피트 3인치의 키와 75인치 리치를 가진 그는 아데사냐보다 7세 어리고 약간 작습니다. 미들급 부문에서 랭킹 5위를 차지한 이마포프는 이전에 브랜든 앨런을 물리치며 4위를 기록했지만 함자트 치마에프의 활동으로 인해 순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서킷을 건너뛰고 2016년 2월에 프로로 전향하여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 중요한 싸움을 준비하며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포프는 2020년 10월에 조던 윌리엄스를 물리치며 UFC에 데뷔했습니다. 그는 UFC에서 6승 2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실점 2회와 3회의 피니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주목할 만한 승리에는 에드먼 셰바지언, 호아킨 버클리, 로만 돌리제, 제러드 캐노니어, 브랜든 앨런이 포함됩니다. 주목할 만한 패배 중 하나는 피러스에게 당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마포프가 재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흥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션 스트릭랜드에게 가장 최근에 패한 경기는 독특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짧은 통보로 경기에 나섰고 미들급 대신 205파운드에서 경쟁이 치러졌습니다. 이는 체중 감량이 덜했기 때문에 스트릭랜드에게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켈빈 가스텔럼과 싸울 예정이었던 이마포프는 스트릭랜드라는 더 힘든 도전에 직면했고 결국 스트릭랜드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나스루딘 이마포프는 제러드 캐노니어를 상대로 강력한 승리를 거두며 떠오르는 경쟁자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UFC 통계는 일부 영역에서 아데사냐를 약간 앞지르는데 분당 4.51개의 중요한 타격 정확도 50%, 타격 방어율 58%, 테이크다운 방어율 78% 등이 있습니다. 배팅 확률 면에서 아데사냐는 마이너스 180으로 유력한 후보이며 이마포프는 플러스 150에서 160으로 언더독입니다. 흥미롭게도 토플로지 투표자들은 아데사냐를 크게 선호하며 76%가 그의 승리를 예측한 반면 이마포프는 24%로 예측했습니다. 이 싸움은 경험과 젊음 그리고 떠오르는 재능의 흥미로운 매치업을 보여줍니다.
아데사냐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마도 판정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포프는 UFC에서 한 번의 서브미션 패배를 겪었고 싸움 중에 노가웃되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아데사냐는 킥복싱과 복싱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마포프를 끝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스트리크랜드에게 패배한 것은 아데사냐의 쇠퇴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스트리크랜드는 마무리 능력으로 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에서 아데사냐를 거의 끝냈습니다.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었고 잠재적인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데사냐의 기술과 경험은 그를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아데사냐는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와의 싸움에서 좋은 스탠딩을 보여주었고 궁극적으로 후반 라운드에서 서브미션으로 패하기 전까지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스트리크랜드가 완벽한 게임 플랜을 보여준 반면 아데사냐는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두 플래시스에게 패배한 것은 진정한 쇠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서브미션 패배에도 불구하고 두 플래시스와의 싸움에서 아데사냐의 놀라운 성과는 그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마포프는 제러드 캐노니어와 브랜든 앨런을 상대로 거둔 승리와 같은 탄탄한 성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아데사냐는 더 강력한 상대들과 맞붙었습니다. 또한 아데사냐는 엘리트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버트 휘테커와 파울로 코스타와 같은 최고 경쟁자들과의 스탠딩 게임은 그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문의 정상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마포프는 기술이 뛰어나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은 상대나 아데사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들과 맞붙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든 앨런에게는 탄탄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는 미들급에서 진정한 타이틀 경쟁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반면 아데사냐는 요엘 로메로, 션 스트리크랜드, 마빈 베토리와 같은 최고 수준의 파이터들과 맞붙었으며 이들은 모두 끝내기 어려운 상대들입니다. 아데사냐의 노가웃률은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했으며 마지막 8경기에서 KO와 TKO로 이긴 것은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마무리 능력이 도전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데사냐의 가장 큰 강점은 판정승을 거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5라운드 경기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그가 이곳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5라운드 경기에서 이마포프에 대한 판정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포프는 강력한 서브미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커리어에서 4번의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었지만 2019년 이후로 UFC에서 서브미션으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아데사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아데사냐는 여전히 더 나은 스트라이커이며 이마포프의 마무리 무패 기록에도 불구하고 아데사냐는 레그킥으로 싸움을 통제할 것입니다. 스트리크랜드와 페레이라에게 최근 졌지만 아데사냐는 여전히 자신의 게임에서 정상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아데사냐가 피니시되기 전에 5라운드를 치른 페레이라와의 싸움은 페레이라의 노가웃 파워를 감안할 때 특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포프는 밝은 미래가 있고 놀라움을 줄 수 있지만 아직 아데사냐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데사냐의 경험과 엘리트 경쟁에 대한 입증된 능력이 그에게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아데사냐는 이제 다른 수준의 상대인 이마포프와 맞붙게 되어 챔피언십 밖에서 자신의 기술을 보여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를 상대로 노가웃시킨 이유 중 하나는 두 사람 모두 펀치를 맞대고 치열하게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아데사냐가 페레이라를 끝내기 직전 그 역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마포프와의 이번 경기에서는 아데사냐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의 패배를 겪은 그는 3번째 패배를 당하면 선수로서의 커리어와 미래의 타이틀 기회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안전하게 플레이하면서 날카로운 타격 공격을 선택할 것이며 과거 많은 경기에서 그랬듯이 판정승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